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직접적인 거래보다는 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과 중개사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는 개인 중개사무소와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중개사무소는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이 있죠. 근데 고용인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실장이라고 부르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알기 쉽게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관할시군구 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컨설팅 등의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는 정식으로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은 관할시군구나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그 무등록자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서 중개를 만약에 했다가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등의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요. 중개보조원은 부동산에 대한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 등의 어떤 그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데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이제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중개 수수료 또는 뭐 복비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은 현재 법적인 용어는 중개보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개보수는 성공주의 보수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비로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보수 체계다 하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의뢰한 중개사무소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실제 중요한 중개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가격 절충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그 중개사무소를 배제하고 직접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사실은 이제 이른바 배신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실제 중개 행위를 한 중개사무소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보수 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일단 성사가 된 이후에는 만약에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중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그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거나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물론 없는 것입니다. 또 중개 보수는 그럼 얼마만큼을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주택 여기에는 이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요. 이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각 시도의 조례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한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중개 보수는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가지고 받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주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약정은 과연 유효한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은요, 초과 이렇게 중개 보수를 수령한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적인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에 의한 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중개보수 약정 중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상의 규정은 이거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에 관한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중개 보수에 관해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분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가는 임차인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누가 중개 보수를 부담하느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든다면은요, 기간을 1년으로다가 정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3개월을 남기고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거냐 하는 건데요. 판례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부담하게 되는 중개보수는 그거를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어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중개보수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기 때문에요. 이 중개보수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려고 한다면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미리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기간 전에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중개보수에 관한 분쟁은 그 경우에 예방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중개를 잘못해 가지고 고객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라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이런 배수 등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상태라든지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또 뭐 일조 소음, 진동과 같은 이런 환경 조건이라든지 도로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또 시장이나 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어떤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을 조사 확인해 가지고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중개사가 조사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칫 소홀히 하면 고객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인 중개 의뢰인의 입장에서도요, 이 중개사무소에서 조사 확인한 내용을 체크해 가지고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양식을 건네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이게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사가 남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북동향입니다. 남양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중개를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매수인이 같은 단지 내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중개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했는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들이 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원래 평균 시세는 9억 5천만 원 정도 갔어요. 근데 남양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더 주고 사게 된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았는데요. 여기에도 뭐냐면 남서양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매수인이 이제 매매 대금을 다 내고 난 뒤에 이제 늦게 이 아파트가 남양이 아니고 북동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매수인도 계약 체결 전에 이제 집을 구경하러 가긴 했죠. 보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남양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유로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잘못 알려주고 설명을 하는 바람에 5천만 원을 손해봤으니까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요, 공인중개사는 이 중개 대상물인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매수자에게 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매수인도 매매계약 체결 전에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또 계약 체결 전에 아파트에 방문을 했었죠. 근데 남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잘 살펴봤더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가지고 과실상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60%만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할 때 시세 같은 걸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시세를 만약에 잘못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신의 성실로서 중개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법에서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외에 거래 예정 가격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임대차 계약에서의 거래 예정 가격인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시세 조사도 같이 해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보증금이나 전세금 같은 건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액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거는 바로 그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고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거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그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 정도 가는지, 그리고 또 혹시 그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다고 한다면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요, 법원에서도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 마냥 아주 시가나 차임을 이렇게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또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 성실로서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시세에 관해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가지고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요, 공인중개사나 또는 중개보조원 등의 이런 고의과실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로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요, 중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는 대부분 일종의 그 보증보험 비슷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그 거래 당사자에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또는 공제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공제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자력이 없어가지고 협회에 대해서 공제금 청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공제시효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 협회의 공제 약관을 보면은요, 여기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다가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공인중개사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협회도 같이 피고가 되지 않으면요, 공제시효가 경고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개를 잘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도 같이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속히 소송을 제기해야만 제대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전문가인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중개 보수 지급 문제라든지 또 중개를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사무소에 맡긴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